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전염병을 꼽는다고 합니다. 테드 미래를 보는 눈에 수록된 핵전쟁보다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 인류의 진짜 적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전쟁 대비 수준의 방어 체계와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80년대 비디오를 볼 때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공익 광고 문구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필자는 정품 비디오만을 고집했고 간혹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불법 비디오를 볼 때도 절대 비행 청소년은 되지 말자고 다짐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새삼 깨닫는다. 불법 비디오 따위보다는 호환 마마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호환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이고 마마는 임금이나 왕비처럼 지엄한 존재를 의미한다. 이 둘이 합쳐진 호환 마마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던 천연두를 일컬는다. 변변한 치료약이나 방역 체계가 없던 과거에는 천연두에 한 번 걸리면 10명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용한 무당도 소용없고 어디 멀리 도망쳐도 호환 마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환 마마가 좀 잠잠해질 무렵이면 장질부사, 호열자, 이질 등이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21세기 지금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인류는 아직도 전염병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스, 메르스, 지카 등 매년 희한한 이름의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제는 연례 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가축들의 살처분이 결코 가축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끔찍한 상상도 떠나지 않는다. 결국 인류는 핵전쟁이나 외계인의 침공, 소행성과의 충돌이 아니라 아마도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 같다. 테드 강단에 선 빌 게이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류의 운명.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그가 가진 순 자산은 900억 달러, 약 100조 5천억 원, 미국 GDP의 0.5%에 달한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부지런히 써도 다 못 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이 많은 돈을 다 써버릴 태세다. 2000년에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따서 빌 엘 멜란다 게이처 재단을 만든 이래 그는 글로벌 보건 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에 돈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다. 테드 무대에 선 빌 게이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전염병을 꼽는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염병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한창 승기를 잡아가던 아테네는 갑자기 전체 인구의 25%가 사망하면서 맥없이 주저앉는다. 장티푸스 때문이었다. 만약 이때 아테네가 승리했다면 서양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1347년 처음 창궐한 중세의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고 결국 농노 중심의 봉건제를 끝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4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한반도에서도 당시 인구 170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감염되었고 무려 14만 명이나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병은 무오년 독감으로 불렸다. 이제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전염병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향후 스페인 독감급의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사상자가 얼마나 될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전파 경로도 다양화되어 있고 생화학 테러로 인해 인위적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도 있다.
정말 상황을 100배는 더 안 좋게 만드는 위협 요소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하지만 다행히 IT의 천재 빌 게이츠는 전염병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는 듯하다. 먼저 실패 케이스를 살펴보자. 2014년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서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세 나라에서 무려 1만 명의 사람들을 몰살시켰다. 이유는 총체적이다. 우선 전염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퍼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전염병 학자들이 없었다. 발병 정보가 온라인에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었고 그 정보 또한 매우 부정확했다. 준비된 의료팀도 없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뒤늦게 봉사자들을 투입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에볼라의 특성상 공기 중으로는 퍼지지 않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만약 도시 지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게 분명하다. 전쟁 대비 수준의 전염병 방어 노력 필요. 실패한 원인을 되짚어 분석하면 성공 비법이 된다. 빌 게이츠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첨단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동 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있다. 사람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위성 지도도 있다. 병원균을 조사하고 백신과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발전된 생물학도 있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런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국제보건 시스템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빌 게이츠는 군사 제도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모든 나라들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쓴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비군,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는 대규모 예비군이 있다. 나토는 신속히 급파할 수 있는 이동부대를 갖고 있고 유엔도 평화유지군이 있다. 전염병을 다룰 때는 군대 수준의 예산과 자원,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그의 진위가 군대 수준의 전염병 방위군을 만들자는 것인지, 군대를 전염병 방어에 투입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와 의료진이 협업하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진정한 적이 얄미운 이웃나라인지, 지긋지긋한 테러범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전염병인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합의다. 정녕 인류의 적은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이다. 전염병의 공포는 어쩌면 인간이 자초한 것인지 모른다. 전염병을 막을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고 전염병이 비켜가기만을 바랐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세계은행의 추정을 인용해 만약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퍼진다면 세계의 부가 3조 달러 이상 증발하고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정도 피해라면 사전에 재원을 투자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아웃브레이크, 12몽키즈, 나는 전설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 컨테이전, 연가시, 감기 같은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전염병의 공포를 다룬다.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도 언론도 올해 주의해야 할 전염병이 무엇인지, 사스나 메르스가 또 오는 건 아닌지, 온다면 대략 언제쯤인지 아무 말이 없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쓴 사람만 보면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설사 나중에 대응이 좀 부실하더라도 용서가 된다. 기업들도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건강해야 돈도 잘 벌린다. 이 책이 초판 11세 발행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딱 1년 만에 코로나가 발생했네요. 여러분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지금 정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